자, 이제 두 번째로 보안과 통제의 비즈니스적 가치라고 돼 있습니다. 보안 통제를 안 하면 결국은 기업에서는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책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잠깐 살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뚫리면 기업 전체에 엄청난 손실이나 손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특히나 기업들은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요즘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취약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특히 한번 보안 사고가 나면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옛날에 농협이나 이런 데 한번 뚫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법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전자 보안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전자정보법 또는 전자서명법도 있죠. 전자서명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제한을 많이 두는 경우도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금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이 나온 지는 2000년대부터 나왔어요.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한 15년, 20년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적인 문제가 또 있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거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또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자적 증거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판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들이 특히나 요즘 들어서 많이 들었던 게 포렌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디지털 포렌식. 요즘 맨날 신문지상 열기만 하면 압수수색 영장 갖고 가서 데이터, 컴퓨터 다 들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속성을 알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삭제해준다 그래서 컴퓨터에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휴지통에 집어넣는다, 복원시키죠? 근데 휴지통에서 삭제하면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휴지통에다 삭제해도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하드디스크 들고 땅에 뒤집어 엎어갖고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완전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복원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없애지 않고요. 데이터를 놔두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주소만 갖고 옵니다. 그 주소를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는 데이터를 포맷시킨다는 게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00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0과 1의 비트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럼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그러면 모든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000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보가 어느 주소부터 어느 주소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 주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데이터가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주소를 없애버리면 주소가 모르니까 데이터가 없어지죠. 못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휴지통에서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은 못 찾아요. 그런데 그런 복원시켜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툴들이 있어서 그 툴을 이용을 해서 복원시켜줄 수는 있는데 다 복원은 못 시키죠. 왜냐면 앞에 있는 주소는 날아갔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데이터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해주는 툴들이 있긴 해요. 복원하는 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앰비언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삭제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보시는 그 포렌식에 대한 그 앞에 보는 화면이에요.
스푸핑하고 비슷하죠. 스니퍼링하고 비슷하게 이런 정보들이 쭉 데이터가 떠요. 떠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복원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죠. 장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방법은 들고 불에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예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복원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간혹 저런 게 나오죠. 이런 거 할 때 전자기 장비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고 돌려서 터뜨려버리죠. 태워버리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복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이건 전문가들만 알았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갖고 가면 다 복원시켜내요.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혹은 뭐가 저장돼 있었는지 다 합니다. 결국은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태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보안과 통제를 위한 조직 프레임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통제하는 방법은 수작업 통제가 있고요. 자동 통제가 있고 또는 일반 통제, 응용 통제가 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자동 통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DB에 접속할 때 어떤 사람이 접속하면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거나 접속을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통제, 응용 통제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일반 통제는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일반 통제에 대한 내용이고 응용 통제는 특정한 파일 또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렇게 주는 거를 이걸 통제하는 거를 응용 통제라고 합니다. 그냥 다 일반적인 용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라는 거를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줘요. 전산실이 이제 있는 데들은 이런 걸 해서 만약에 뭐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가 되고 요산 손실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쭉 해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돼요. 요번에 KT 같은 경우는 대응책이 없었죠. 그죠? 리스크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물론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위험도 평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대처 방안도 마련해 놔야 되고 다 합니다. 통신은 국가 인프라예요. 물론 특정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가 그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국가 사설망. 전력도 그렇죠.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죠. 전력, 통신망 이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안 정책이라는 걸 도서합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원 관리도 해주고요. 권한에 대한 정책도 해서 누가 특정한 파일에 접속하거나 하게 되면 못 쓰게끔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안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신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한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만 접속할 수 있고 뭐는 접근할 수 없고 읽기만 하고 수정은 못하고 뭐 이렇게 다 두 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 이런 것들도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복구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리커버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우리 주말에 그런 사태를 겪었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감사가 있습니다. 앞에 것들은 예방 차원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가 이제 발생하지 못하게끔 정책적으로 다 막고 뭐 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를 다 통과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담당자예요. 권한 다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마음 먹고 한탕하고 가야지. 그래갖고 마음 먹고 뜨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한 차례 딱 진짜 마음 먹고 하루 만에 해결해서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꾸준히 어떤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건 걸리게끔 하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을 둬가지고 미리 예방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도 검토하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즉, 이 사람이 권한했는데 이걸 왜 갖고 갔지? 이 데이터를?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런 게 로그 기록에 다 남거든요, 컴퓨터에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부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꾸로 유추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밝혀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주의 조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 거는 이제 예방하는 것도 있고요. 뒤에는 이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를 찾아내는 방법도, 그거를 우리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했다 안 했다,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니까